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에 실시된 38번 이렇게 삽입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높죠?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잠시 멈추고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제이콥 이 데리라 이거 보는 순간 뭐 생각납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2023년 거 지금 풀고 있죠. 4월 거 풀고 있는데 이게 35번 이 문제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37번 이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35번, 37번, 38번은 사실 같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35번, 37번, 38번 이 세 문제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요 사람 딱 나와요. 이 사람 나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deconstruction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전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요거 35번 37번 요거 꼭 듣고 오셔요. 반드시 듣고 오십시오. 이거 들으면 100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deconstruction이고 후기 structuralism 후기 이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다양성 상대성에 관한 이 내용이죠. 이 내용 거기서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있죠. 헤테로 플로리티 이거 다양성이잖아요. 다양성 복수성 다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 멀티플 헤테로지니어스 이질적인 경계니까 다양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양성에 관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성에서 2번 너무너무 빨리 풀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 이해되시던가요? 이해 절대 안 됩니다. 이해 절대 안 됩니다. 또 대충 하서 넘어갈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문장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5번과 37번 반드시 공부하시고 제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오늘 또 다시 설명을 거듭돼서 하겠습니다. 자, 후원을 해주신 케빈9066님, 하나JSL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여러분과 공부 다 한 다음에 이 부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3년 4월에 실시된 35번, 요 37번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11강, 13강입니다. 이거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 자, 엔트로라는 것은 인간입니다. 센트럴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이거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이거 뭐예요? 구성주의죠. 구성주의자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컨스트럭션. 이건 뭐냐면 언어가 어떻다? 언어가 구성한다는데 이 구성 내용들이 파보면 모순덩어리고 일관되지 않고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해체주의입니다. 언어를 해체해 보니까 어떻다? 모순도 많고 일치도 안 되고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 항상 그렇게 단어에는 우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언어가 우리를 지배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representation 이거 정말 강의 많이 했죠. 이거 표상이죠. 표상. 자, 표상은 어떻다? 기억하십시오. 현실이다? 아니다. 표상이란 건 뭐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다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현실을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뉴스에서 반영하는 이 미디어, 특히 미디어에서 반영하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또 혹은 영화, 할리우드 영화에서 반영하는 이 영화들이 어떻다?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아니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후기 스트럭처리즘이죠. 자, 이해되셨죠? 미디어나 필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걸 만든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표상을 만드는 것이 곧 권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리얼리티를 대체해버리고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어떻게 돼요? 현실을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구성한다? 아니에요. 구성한다요. 구성한다. 현실이다가 아니에요. 언어가 어떻게 조작한다는 얘기예요. 리얼리티를 이렇게 체계를 쭉 만들어서 구성한다. 이 구성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어가 리얼리티를
구성한다. 이거 구성 꼭 기억하셔요.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후기 요것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모더니즘.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모든 건 다 표상이라 그랬어요. 모든 건 표상. 리프레젠테이션이 뭐라고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권력이에요. 권력. 파워입니다. 파워. 그 다음에 이 표상하는 힘, 표상하는 요 액트 행위가 예술이나 문학이나 맵이나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표상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뭐다? 뉴트럴, 중립이 아니에요. 중립이 아니라 뭐다? 권력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돼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 안 되면 반드시 35번, 37번 보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오늘 또 배경 지식 또 쌓아 보겠습니다. 5위. 자, anthropocentrism이라는 것은 여기 인간입니다. human.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타겟이에요. 이게 비평입니다. 비평. 비판의 지금 결과 타겟인데 목표예요. 비판하고 이 글은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 누가? 데리다가 비판하고 있어요. 저 anthropocentrism이라는 것은 생각 믿음인데 인간의 존재가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엔터티 개체이고 존재다. 우리 우주에서. 자, 이 지문에서는 뭘 주장하냐? 이 단어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뭐예요? 단어는 구성입니다. construct 구성. 단어는 바로 뭐예요? 권력이에요. 단어는 representation이에요. representation. 꼭 기억하시면 누가? 이 데리다가 후기 구조주의나 해체주의나 인간 중심주의나 이 언어가 바로 구성한다. 세상을 구성한 리얼리티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 구성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어 애니멀이라는 단어라는 애니멀이라는 단어를 네임했잖아요. 네이밍. 요 네이밍 자체가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구성이에요.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단어라는 이 자체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역할을 한다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 언어적인 수단으로 뭘 강화시킵니까? 믿음을 강화시키고 어떤 믿음? 인간이 센트럴, 인간 중심주의를 이 애니멀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닌 생물체, 그러니까 비인간 생물체, 비인간 생물체를 뭘로? 단 한 개 덩어리로 취급해버려요. 인간과 애니멀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법, 바이너리, 이분법화 시키고 인간이 아닌 비인간의 이쪽을 하나의 덩어리, 원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단어 애니멀이라는 것이. 이 애니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상한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가 리프레젠테이션 한다.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렇죠. 원으로 취급한다. 뭐를? 이 비인간의 생명체들을 전부 뭘로? 하나의 싱글로, 그 다음에 구별할 수 없는 분류, 한 덩어리, 한마디로 구별하지 않아. 한 덩어리로. 그래서 명백하게 나눠요. 바이너리죠. 이분법으로. 어떻게? 인간과 애니멀로. 뭐가? 인간 중심주의 사고에서 이 단어, 요것이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리프레젠테 표상.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게 무슨 관점이다?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디컨스트럭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설명합니다.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은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특히 요거 푸코, 이 푸코가 굉장히 강력한데요. 자, 보시면 자, 텍스트가 있잖아요. 텍스트의 그 접근 방법, 언어의 접근 방법이 기본적으로 포스트 스트럭처리스트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포스트 스트럭처리 뭐냐? 구조주의라는 구조주의. 자, 이 포스트 스트럭처는 자, 보지 않아요. 언어를 뭘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중립된 도구로 보지 않아. 자, 뭐에 대한 현실을 설명하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야. 얘는 수단적이야. 수단적. 언어는 수단적이야. 수단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언어 이꼴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은 대신 뭐다? 체계예요. 표시, 요 표시 사인의 체계 구조예요. 사인 구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를 형성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리프레젠테이션이요. 우리의 이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어때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왜? 시대에 따라서 또 뭐에 따라서 다 변한다. 의미가
텍스트 자체 안에서도 이 의미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이 일어나고 일치가 안 일어나고 이중적인 해석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이게 지금 디컨스트럭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말씀하시면 35번, 아까 37번이었죠? 35번, 37번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미닝은 내재적으로 불안정해. 고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픽스드 되지 않았어요. 픽스드. 그 다음에 컨텍스 의존적이죠. 당연히. 컨텍스, 또 이거를 이제 활용론이라고 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컨텍스 의존적이고 뭐 하기 쉬워요? 끊임없이 해석이 바뀌어요. 자, 이게 뭐예요? 포스트 컨스트럭셔리즘이요.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이에요. 그 다음 디컨스트럭션은 데리라가 말한 건데, 이 사람이 말한 건데 아주 유명한 학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수단이에요. 뭐가? 이 해체주의가 뭐예요? 비판적인 분석의 수단이 뭐야? 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텍스트는 단 한 개이고 안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미닝이. 자, 그거 뭐냐? 이 텍스트는 어떻다? 뭘 찾는다? 이 사람은 이 컨스트럭션은 뭘 찾는 거예요? 노출하는 거예요. 뭘 노출해요? 그렇죠. 드러내는 거예요. 내재적인 모순을 드러내요. 이 텍스트 안에 이 글을 따지고 해체를 하다 보면, 이걸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다 보면, 깊이 있게 분석하다 보면 내부의 컨트러딕션, 모순이 보이고 불일치가 생겨요. 어디에서? 언어 안에서. 그래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뭘 드러내냐? 말씀드린 모순 중요합니다. 숨겨진 가정들, 그리고 어떤 텍스트나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멀티플, 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때로는 의미가 서로 충돌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해체주의. 데리라 엄청 언어학에서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거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주신 분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데리라가 이 애니보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애니멀이라는 단어가 아까 어떻다 그랬죠? 원으로 취급하고 휴먼과 동물을 하나 이분법적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단어보다는 요 단어를 쓰자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왜 쓰자고 했냐면, 이 데리라가 경계를 하려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든 그 로고 단어인데요. 주조된 용어예요. 만든 용어예요. 만든 용어. 왜 만들었어요? 그가 신중하게 만든 거예요. 일종의 워드플레이, 그러니까 유희를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경고를 위해서. 그죠?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으로, 펀이죠. 말장난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파괴한 겁니다. 디컨스트럭트, 뭐를? 서양 철학의 이런 케이토고리화 하는 거, 뭐를? 애니멀로 인해서 인간과 두 개를 이렇게 딱 모든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 모든 동물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케이토고리를 파괴하려고 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자, 이 애니멀이라는 것은 딱 이 단어 자체가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덩어리, 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토고리로 봐버려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인 관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애니모트라는 뜻에서, 자, 애니와 모트라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자, 이건 단수 영역, 단수 범위, 그러니까 단범위, 하나의 범위, 원 범위를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거는 뭘 나타낸다? 다수성, 그러니까 다양성을 지워버린 단어인가? 이거 다양성을 지워버린 단어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들 간의 그런 차이가 그럼 다 있는데 각각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다 차이가 있는 차이점을 무시한 거 아니냐라고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 쓰지 말자. 그러면서 애니모트라는 언어 유희를 얘기한 거예요. 말장난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경고를 하려고, 경고를. 자, 이제 뭘 떠오르게 하냐? 우리에게, 자, 애니멀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다? 그 자체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또한 항상 단어가 언어적인 구성, 언어적인 구성이에요. 이 언어 구성이라는 말 이해해야 돼요. 언어 구성이라는 것은 뭐다? 컨스트럭션은 조작이다. 컨스트럭션. 왜? 시대마다 구성이 달라지고 문화마다 구성이 달라질 때마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구성이에요.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이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리프레젠테이션 리얼리티가 아니고 언어가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언어가 리얼리티를 반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구성이에요. 구성.
자, 35번 문제와 37번 문제 꼭 듣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 구성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프렌치 말에서 애니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건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말로는 요거예요. 자, 애니목스, 이 발음이 이 모트하고 비슷하대요. 같아요. 이 애니목스라는 것은 이게 복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애니목스라고 쓰면 좋은데 발음이 같은 애니모트라고 만든 거예요. 언어 유희로. 이 애니목스를 프랑스 말로는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요거를 발음교로 모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뭘 뜻한다? 이 애니모트는 복수형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모트, 이 단어라는 뜻이고, 이 모트라는 것은 word라는 뜻을 가지고, 자, word는 뭐예요? 언어죠. 언어는 뭐예요? 구성이죠. construction이죠. 그리고 뭐예요? 언어는 그죠,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인위적으로 만든 단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여기서 word라는 것은 그냥 단어 이런 뜻이 아니라 조작됐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word는 construct예요. construct. word는 construct예요. word는 구성된 거예요. word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구성된 거라는 뜻이라는 모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애니모트란 것은 이게 뭘로 왔다? 그렇죠. 아까 프랑스 말은 목수라고, 여기 복수형. 복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플러스 복수, 애니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 다양성이다. 그 다음에 모트라는 뜻은 프랑스 말로 이 word라는 뜻이래요. 이 word, 단어라는 것이 뭐다? 단어가 뭐다? 그렇죠. 인위적인 구성. artificial한 construct예요. construct 만들어낸 겁니다. 미디어 위에서 representation이에요. 이 word는 representation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성된 거예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word는 명명하는 것은 뭐다? 바로 그렇죠. representation 한다는 얘기예요. representation 한다는 얘기.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자, 단어라는 것은 바로 인위적인 것이고 구성이다. 컨스트럭트다. 그래서 데리라가 융합을 했어요. 뭐를? 그것들을 융합한 거예요. 애니라는 것과 원래는 요 목수를 모트로 바꿈으로써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된 거죠. 자, 애니모트로 이걸 애니하고 모트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발음하느냐? 똑같이 발음해요. 모트, 이게 모트로 발음하나 봐요. 애니모트, 프랑스 말이에요. 그건 애니멀스라는 복수형을 뜻하고, 그래서 애니모트는 사운드로, 이 발음으로는 애니멀과 같은 거예요. 발음 기호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단어라는 뜻을 갖고 두 가지. 요거는 단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복수형 애니멀스라는 복수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신호를 보내주냐? 우리가 애니멀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단어에 불과하다. 이건 조작된 거다. construct 된 거고 representation이다. representation이라는 얘기예요. 단어가. 어디에 놓여 있는 대단히 인멸의 다양성과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놓는 단어가 된 거예요. 애니모트라는 것은 다양성을 의미하는 단어를 살아있는 생물의 엄청난 다양성에 대한 것을 놓은 단어가 된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전통적인 우리 철학 있잖아요. 데카르트나 칸트나 하이데거나 뭐 라칸 기타 등등은 인간과 동물은 딱 이분법이라는 것이고, 이게 인간이 아닌 그러한 생물체를 그냥 한 그룹화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싱글러, 단수로, 애니멀로, 마치 그것들이 뭐다? 하나의 호모제니어스로, 하나의 단일체, 호모는 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단일체의 종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뭘로 정의해버려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로 정의해요. 그렇죠. 너희는 이성이 없어. 동물은 이성이 없어. 너희는 언어가 없어. 너희는 도덕적인 책임감이 없어라고 동물들을 그렇게 representation 해버리는 거. 어떤 것이 단어가, 즉 언어가 어떻다? 그렇죠. 지배하는 거죠. 언어가 지배하는 건 뭐예요? 리얼리티를 지배하는 거예요. 언어가 리얼리티를 shape, 형성하고 언어가 리얼리티를 어떠가? replace 한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representation이, word가, 명명하는 것이, naming이. 아, 지금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읽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쭉 같은 의미를 P명 Q이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단어라는 것은 개념이고요. 그 개념 크기와 방향, 선명함, 소속, 집합, 연결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데리라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말이야.
나 동물이야. 그래서 나 동물이라니까 이런 뜻이에요. 동물? 그래. 그래서 난 동물이야. 이런 제목입니다. 자, 자크 데리라라는 그 철학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데리라의 포스트 스트럭리스트와 디컨스트럭티스트입니다. 이 데리라는. 요거 이해하시죠? 이제 포스트 컨스트럭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했어요. 다양성, 상대성.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디컨스트럭트는 뭐요? 언어가 어떻다? 언어가 지배하는 겁니다. 현실을, 리얼리티를 반영하지 않아요. 언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를 범주화했어요. 아까 애니멀처럼 언어를 네이밍을 했어요. 애니멀. 그랬더니 어때요? 사고방식이 인간 대 동물은 바이너리 사고방식으로 어때요? 그렇죠. 리프레젠테이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인간 중심이 돼버리고, 인간 중심이 되니까 동물을 뭐 이용을 해죠. 우리가 너무 동물을 죽이고 가축을 해가지고 많이 죽이잖아요. 그리고 동물을 실험하고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 철학이. 자, 이제 요 부분을 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리라의 개념, 투영을 했어요. 뭐를? 디컨스트럭션에 대한 자, 투영이 있는데요. 아마 내용이죠. 뭐냐? 언어, 케이토고리 하잖아요. 그러면 숨겨진 가정이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를 쭉 읽어보면 숨겨진 가정들이 너무 모순적이고 불일치가 일어나고 중의적이고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 다이내믹스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언어에는. 언어와 케이토고리를 해버려요. 범주화 시켜버리면 숨겨진 가정들이 이렇게 동물의 정당화 같은 것들이 인간 중심이 심화되고 사고방식을 이렇게 만드는 가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권력 역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문에서는 뭐 했냐? 인간과 동물을 딱 둘을 나눈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체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뭐에? 그렇죠. 인간 중심 그런 사고를 해체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픽스드 된 바이너리 경계를 인간과 동물의 바이너리 경계를 해체해보자. 해체주의를 해보자. 다양성으로 가보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와 단어 애니멀이라는 거. 애니멀이라는 이 단어, 요거 뭐예요? 컨스트럭트라고 했죠. 컨스트럭트이며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어떻다? 이거 기만적인 아주 오버 심플리피케이션, 오버. 우리를 속이고 있다. 언어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리고 모든 비인간 동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하나의 구별하지 못하는 덩어리, 케이토고리로 만들었다. 용어 애니멀이라는 것은 잘못했어요. 하나화 시켰어요. 모든 인간이 아닌 것들을 하나화 시켰기에 잘못되게 하나화 시켰다는 얘기예요. 애니멀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아티피셜, 이게 중요해요. 인위적이고 아주 명백한 분리를 만들어버려요.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원래는 이 동물들도 수만 가지,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동물들을 우리 인간을 말하듯이 다 하나하나 개체화 시켜야 되는데 얘는 지금 현재 딱 두 개만 분리, 바이너리 해버린 거죠. 바이너리 이분법. 그래서 뭘 비판하고 있냐?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 데리라가. 그리고 하나의 호모제니어스한 그룹으로 만드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착취를 정당화시키고 이용을 해요. 가축으로 우리 다른 동물들 인간을 위해서. 이 데리라는 뭘 폭로했냐? 언어라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화시키고 다양성을 지움으로 인해서 이 단어 하나만 봐도 대부분의 애니멀을 예를 든 거죠. 자, 다양성과 이 헤테로 이질적인 여러 가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의 경계가 있다는 거고, 애니보트 이제 개념을 도입했고, 이 다이버시티요. 애니보트는 요 모트가 아까 뭐라고 했죠? 모트가 프랑스 말로 목수, 얘가 뭐요? 애니멀스, 그러니까 복수형을 뜻하고, 이 발음이 이걸로 같은데 얘는 월드의 뜻을 갖고 있다. 그죠? 월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인 조작이고 네이밍, 그죠? 범주화시키고 단어는 어떻다? 리프레젠테이션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다양성을 얘기한 거고, 요 다양성, 이 복수성,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그리고 파워. 자, 언어의 파워가 뭘 형성해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형성하죠. 그리고 복수성, 인간의 복수성이 뭐보다는 싱귤러하고 픽스된 캐릭터그룹보다는 단어 애니멀이라는 것은 뭐다? 언어적인 컨스트럭트.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언어 애니멀은 링귀스틱 컨스트럭트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하고 폭력을 드러내고 있다. 뭐와?
명명함으로써 애니멀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위험과 폭력을 드러내는 거죠. 가축을 살해하고 또 실험하고 이런 그리고 또 뭐요? 구분을 만들고 있죠. 특히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두 이분법으로 이러한 단일화, 모노 하나로 만드는 이러한 케이터고리 범주는 애니멀을 하나의 범주로 만드는 거,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역할을 하고 있죠. 정당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동들을 마치 착취해요. 타 종족들을. 그리고 그것들이 겉보기에 어때요? 하나이고 멀리 있고 인페리어 열등한 타자로 보는 거예요. 열등한 타자로. 그 데리라의 헤테로제니어스 다양성에 대해서 복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어떠냐? 데카르트, 칸트, 하이데거 등에서는 전통적인 휴머니스트, 그다음에 철학적인 그런 바이너리를 갖고 있어. 이분법. 그다음에 엔트로포센트리즘, 인간 중심주의를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개체이고 명확하게 나눠진다. 라인을 딱 그은 거예요. 인간과 동물에. 그 다음에 인간은 스테이블하고 애니멀은 어떻다? 바이너리. 이 하나의 호모제니어스한 종류이며 그것들을 뭔가 부족한 걸 봐요. 이성도 없다. 언어도 없다. 너희들은 참 불쌍한 것들이다. 애니멀은 하나의 범주로 봐버리는 거죠. 언스테이블하다. 바이올런트하다. 싱글하다. 모노리틱한 그룹이다. 싱귤러하다. 리덕티브 용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하시게요. 이렇게 트러디셔널 관점에서는 인간과 애니멀 하는데 이렇게 인간과 플로리티, 다양성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복수성, 그다음 살아있는 생물들을 요거는 뭐예요? 생태학적 관점으로는 이렇게 복수, 인간이 있지만 이렇게 수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엄청나게 공부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3년 4월에 실시된 35번이죠. 35번과 37번 꼭 풀어보셔. 35번은 흐름 문제이고요. 37번은 순서 문제인데요. 반드시 이거 꼭 이거 하면 100문제, 200문제에 대한 정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자,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크 데리라라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리프레젠테이션이 뭐다? 리프레젠테이션이 replace 한다. 그 다음에 shape 한다는 얘기죠. 뭐를? 현실을, 리얼리티를 현실을 만들고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뭐라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죠? 언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하니까 써야 돼. 진짜 중요합니다. 언어는 어떻다? construct 한다는 얘기예요. construct 구성하는 거예요. 조작한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리얼리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은 어떻다? is representation이다. 모든 건 다 표상이다. representation은 바로 권력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마다 권력이다. 이게 뭐다? 그렇죠.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이다.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데리라가 주장을 했어요. 이제 이해가 될 거죠. 대신에 뭘 대신에 원라인은 뭐예요? 한 개 덩어리 뭐와 인간과 한쪽에는 인간, 한쪽 면에는 인간, 그리고 다른 쪽 the other 쪽에는 동물이라는 하나의 선 대신에 multiple 다수 다양성과 이질성의 경계 아까 보셨죠? 그림 여러 가지 경계가 있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얘기하는 거 경계가 굉장히 많죠. 이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소위 자, 인간이라는 어떤 단어죠. 소위 인간이라는 단어가 네이밍이죠. 소위 인간이라는 단어의 엣지 끄트머리를 넘어가 인간이라는 휴먼이라는 것을 넘어가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다? 이질적인 다양한 다수성, 이질적인 다수성, 이 다수성도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질적이에요. 이 뭐야? 생명체죠. 여기는 생명체. 삶 그러면 안 돼요. 생명체의 이질적. 이질적이란 말이 무슨 말? 이게 다 이질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다 이질적. 자, 이해되셨죠? 네,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 왜 좋냐면 여기는 지금 X, Y가 둘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들어있을 때 항상 뭐다? 위에가 X 얘기하고
Y 얘기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뒤에는 Y 얘기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볼 줄 알면 순서 문제 너무 삽입 문제 너무 쉽게 풀 수 있죠. 여러분 이 XY 발견하면 너무 쉬워져요. 문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못 느꼈냐면 요 다수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 다수성을 여러분이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았을까요? 연습이 공부가 안 돼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공부, 이 데리라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리프레젠테이션, 그쵸? 요 원라인, 이 대조의 개념, 요 개념이 항상 연습이 돼야 돼요. 한 편에 두고 다른 한 편은 뭐였을 때 이거 뭐다? 대조.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자, 언어라는 거, 단어라는 것 자체가 어떻다? 우리를 속인다. 우리를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어와 단어 애니멀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리프레젠테이션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단어,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애니멀이라는 그 리프레젠테이션, 이 단어는 케이토고라이즈, 범주화하죠. 하나의 범주화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닌 동물을 한 덩어리로 만들고, 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간을 뭐와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어떻게 한다? 떨어뜨려. 인위적으로 분리시킨다. 이제 이해되시죠? 애니멀의 이 자체가 케이토고리와 한 덩어리와 모든 인간이 아닌 애니멀을 한 덩어리와 범주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다른 동물 간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이제 해석이 잘 되죠? 자, 이제 봅시다. 모든 다른 동물들을 뭘로 한 그룹으로 이게 뭐예요? 범주화죠. 그렇죠? 그대로 받았죠? 자, 뭐와 대조인? 인간과 대조인 한 그룹, 인간이 휴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애니멀 전체 덩어리화, 이렇게 인간과 대조인 한 그룹으로 이거를 보는 것은 이게 봤기 때문에 because 봤기 때문에 사물이 주어 reinforce 강화하고 재강하고 강화해요. 뭐를? anthropo 인간 중심주의를 강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정당화가 일어나요. 뭐예요? 관행의 정당화 일어나는데 그러한 관행 안에는 다른 동물들이 이용당해요. 뭘로?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할까요?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일부러 천천히 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주고 한 번 더. 모든 다른 애니멀을 한 그룹으로 인간과 대조인 한 그룹, 이게 뭐예요? 바이너리죠. 바이너리. 여기서 뭘로 했어? 아까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디스턴스 한 거죠. 이게 디스턴스.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간주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계속 재강화가 일어나요. 뭐가? 인간 중심주의가. 그래서 그 인간 중심주의가 결론이 컨트리뷰트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투쪽으로 결론이 되는 게 좋은 뜻으로 된 컨트리뷰트 이쪽으로 돼요. 뭐가 돼요? 정당화가 돼요. 정당화. 관례의 정당화. 그래서 그 정당화 속에서 혹은 이 관례의 정당화 속에서 다른 동물들, 우리 동물들이 가축화되고 실험화되죠. 이용당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멀티성, 이러한 다수성, 이거는 다수성의 원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그렇죠. 바이너리 원 그룹이잖아요. 여기 다수성이 어때요? 서로 역학관계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원 라인이 요거죠. 원 그룹이죠. 이렇게 나누는 거.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분리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 분리됐죠. 이렇게 분리. 자, 그래서 다수성, 헤테로지니어스 바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 다수성이 있죠. 이 데리라가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멀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이러한 멀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 애니모트라는 단어의 사용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 제한하였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스피치에서 라이팅에서가 아니고 스피치에서 원 이게 뭘까요? 그래서 단어 애니모트가 되겠죠. 이 애니모트라는 것은 다수성을 가리켜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시 또 말씀드려요. 애니먹스 이게 프랑스 말로 뭐라고요? 애니멀스 이 S의 뜻이랍니다. 이게 복수성이 있대요. 복수성.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애니못이라고 해서 이 못이라는 것이 프랑스 말로 단어라는 뜻이래요. 여기서 이 단어는 뭐라고요? 리프레젠테이션 조작된 거고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수성을 나타내고 자
다양성을 나타내 뭐요? 동물들의 다양성을 나타내려고 이 애니모트를 썼대요. 가르킨다. refer to 뭐뭐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다? 복수성이고 다양성이다. 애니멀에. 그래서 그것은 이 다양성은 이 다양성은 필수적이다. 왜 필수적이냐? 이건 뭐예요? 하나의 단일한 존재. 한 개의 단일한 애니멀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이 하나의 단일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이란 것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필수적이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런 복수성이 필수적이다. 복수성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못에 대해서 설명하죠. 애니못 안에서 이 못이라는 것은 일컬어요. 뭘 일컫냐? 행위의 행위. 그렇죠. 단어를 만드는 행위. 네이밍의 행위예요. 이 word의 word. 네이밍의 행위이고, 그리고 위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네임이라는 것이 위험을 가르쳐. 왜 위험을 가르쳐요? 그렇죠. 리프레젠테이션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범주화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인간 중심이 발생하고, 인간 중심이 발생하니까 우리의 착취, 리스크, 착취가 발생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위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얘기죠. 요 얘기. 자, 자,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언어를 범주화, 네이밍 하니까 특히 애니멀이라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네이밍이 생기면 사고방식이 생겨요. 왜? 리프레젠테이션이 생기잖아요. 리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이 되고 동물 이용의 정당화가 일어나는 거.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모트라는 거, 애니모트에서 이 모트라는 것은 네이밍하는 행위예요. 네이밍하는 행위는 권력이죠. 컨트롤이고 파워입니다. 네이밍하는 게 이게 바로 뭐다?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생기고, 그렇죠. 언어를 범주화를 하니까 위험이 생기죠. 어떤 위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동물 애니멀을 착취하는 행위가 생기죠. 그럼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이게 구분이죠. 구분을 그리는 데에 참여된 위험이 뭐와 뭐? 인간과 동물, 인간에 의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그리는 이분법, 바이너리, 그죠? 이게 뭐요? 케이터고리죠. 케이터고리를 하는데 참여하는 위험과 이런 네이밍의 행위를 일컫는 거예요. 모트가. 이 모트. 그래서 애니모트 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이거 인위적인 네이밍인데, 인간이 만든 건데, 이렇게 인간 중심주의를 나타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애니모트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하냐?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건 단어다. 이게 뭐의 표상이에요? 애니멀에 대한 단어라는 거. 이 복수성이죠. 복수성. 이거의 단어. 복수성에 대한 단어다. 인위적인 만든 네이밍이다. 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가 아니죠. 뭐의 참고가요? 여기 봐요. 하나의 존재하는 게 뭐예요?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이 동물들의 하나에 존재하는 그룹의 참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리얼리티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에 존재하는 그룹, 애니멀이라는 이 애니멀 다수성을 갖고 있는 실제의 리얼리티를 참조하는 게 아니고 있다는 것을 이 애니모트라는 단어가 알려주고 있다고요. 자, 이해됐나요? 왜냐하면 이 모트라는 것이 단어이며, 이 단어라는 뜻은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권력이며, 이 권력 때문에 리프레젠테이션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자, 이제 이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키워볼게요. 지우고. 자, 여기 보시면 휴먼은 뭐예요? 같은 말로는 man이 되겠죠. 그래서 man으로 쓴 겁니다. 인간.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animal이 되겠죠. animal은 여기서 어떤 걸로 썼어요? 그렇죠. other animals라고 표현도 했고, 그 다음에 또 non-human, 그렇죠. animal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singular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one group이라고 표현했죠. one group. singular 단수 하나의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multiplicity고, 이건 다른 말로 heterogeneous, 그 다음에 plurality, 자, 이쪽에서 할까요?
플러럴리티 이렇게.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원라인 한선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죠. 멀티죠. 멀티플이고 뭐다? 그렇죠. 헤테로지니어스. 자, 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 bother, 경계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 엔트로포 센트럴리즘 제가 정말 많이 그 강의를 많이 했죠. 여기도 헤테로지니어스. 제가 왜 이걸 쓸까요? 자꾸 이거 너무 중요한 이 단어 멈추면 돼요. 끝나요. 그냥 이 단어 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플러러리티죠. 뭐에? 생명체, the living 생명체에. 자, 이제 이게 여기서는 핵심이죠. 이거를 아마 알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강의를 드신 여러분 뿐입니다. 단어 반대 뭐예요? 그렇죠. 리얼리티죠. 그렇죠? 단어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unexisting, 존재하는 그룹. 생각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리얼리티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없으면. animals. 동물들의 하나의 존재하는 그룹, 현재 존재하는, 여기 뭐예요? 존재성이죠. 실제성이죠. 그래서 리얼리티입니다. 자, 그 다음 네이밍은 뭐예요? 그 리프레젠테이션이니까 이거는 실제로 살아있는, 그렇죠. 리빙 리얼리티가 되는 거죠. 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35번, 37번, 그다음 38번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